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4월 8일 머니케어 뉴스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및 모니터링 종목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액션을 취할 만한 내용들은 별로 없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시계제로 상태인 것이면 틀림없거든요. 그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내용들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모니터링하면 가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니터링 안 해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이야기 드릴 거고요. 만약에 또 트럼프가 또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관세 정책이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반등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이 두산 혹은 파미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최근에 보면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공략을 한 번도 못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번엔 조정이 충분히 들어왔으니까 만약에 반도체 관련된 우리 관세 부분이 우리한테 그래도 우호적이다라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이 종목들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한국전력부터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제가 이야기 드린 구간은 바로 여기 이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길게 가자. 그래서 여름에 에어컨 돌 때까지 목표 기간은 최장 8월 15일 정도까지는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짧게 보는 종목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근데 이쪽에서 일부를 진행을 했다가 저 같은 경우는 다시 편입을 또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똑같이 저는 평균을 맞췄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종목 가고 계속 가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상단까지는 좀 보고 가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혹시라도 여기서부터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홀드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나치게 예를 들면 짧게 보시지 말고 그래도 여름까지는 좀 보시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좋은 것은 또 유가가 또 하락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국전력한테 상당히 또 좋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유가가 또 급등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그때는 차익 실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포인트는 체크해 두시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홀드앤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HD 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 변압기 공장이 있다. 그래서 관세 부분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공략을 좀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구간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조금 더 하방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평단 조절할 때는 아니고 저는 222동표 여기 아랫단에 있는 것들을 PER 20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전력 인프라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아니니까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보게 되면 일정 구간 내려가게 되면 가장 빠르게 반등이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지 않을까. 또 변압기 관련돼서는 지금 HD 현대엘렉트릭하고 요성중공업이 미국 공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 생각해 보게 되면 그거에서 또 충분히 관심을 받고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올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가야 되면 틀림없겠죠. 그래도 무거운 종목이긴 하나 실적이 좋잖아요. 일단 수주잔고가 저는 믿고 가는 게 뭐냐면 3년치가 보유하고 있는 거, 이게 저는 가장 큰 좋은 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 3년치 수주잔고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수익으로 돌아와주는 그런 내용으로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언제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가격에 매수할 수 있냐가 중요하긴 한데요. 직전 1년치 기준으로 보면 현재 구간이 낮은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찍혀있는, 항상 제가 52주 최저가가 찍혀있는 그 구간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직전 1년 동안 우리가 매수하신 분들보다 상당히 어때요? 경쟁력 있는 가격에 보유하기 때문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도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추세를 보다가 이 아래쪽에서 평단 조절해서 제가 30만원 정도 수준이니까 충분히 25만원 정도 내려가거나 그렇게 되면은 27만원 정도의 때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단 조절 목표는 저는 한 27만원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드립을 해서 가보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IG 넥스원입니다. 요거는 25만원에 비중 30%로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는 좀 여기서 사실은 좀 아래로 내릴 수 있는데 지금 며칠 사이에 좀 눌렸다 올라왔는데 이 아래쪽에서 제가 걸어놨는데 매수를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못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는 크게 주가가 변동이 되지 않으니까 저는 열어두는 구간은 여기 하방 쪽에서만 매수할 거예요. 중간에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는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만원 쪽으로 돌아올 때는 평단 조절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계속해서 홀드해서 가도록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드리블 관련된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SKC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인데 최근 주가가 냅다 쉬지도 않고 노브레이크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반도체 관련주고요. 결국은 지금 엔비디아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 계속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구간에서 매수하셨으니까 지금 주가가 눌리니까 평단 조절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중간에 이렇게 끼는 이런 양봉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차라리 좀 더 하락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턴어라운드 하는 거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경쟁력 있는 가격대는 52주 최저가가 여기 77,000원이 찍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와 여기 사이 어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공략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 직전에 매수하신 12개월 이전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어떻습니까? 저주가보다는 높은 구간에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 같은 경우 우리가 평단을 여기서 조금만 더 낮춰서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11만원보다 아래쪽으로 가면 더 좋겠다.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만원대 주반까지도 맞출 수 있는 충분히 주가 상태로 내려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 거의 10만 원에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 가지고 좀 기다려 주시면서 항상 그 경쟁력 있는 것들도 있지만 평단 조절을 너무 일찍 하다 보면 우리가 뭡니까?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할 때는 항상 두 번째 들어갈 때가 가장 크게 조절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까? 30% 들어갔다가 다음에 30% 들어갈 때가 정말로 크게 우리가 주가를 낮출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두 번째 들어갈 때는 항상 어떤 신중하게 들어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주 안 좋은 케이스가 생겼을 때 커버링 하는 것들이고 이제 두 번째가 아마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이 음봉 떨어질 때 계속 분할 매수 하잖아요. 이 부분을 하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양봉이 떠도 이런 중간에 이렇게 뜨는 것들은 다 스킵하고 하니까 더구나 지수를 같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도 제가 며칠 전에도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는데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양봉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후로도 주가가 또 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가 1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도 6천 원이 더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외국인 매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누군가는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매수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개인이 매수할 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절대 턴어라운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포인트 이야기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평단 조절하는 구간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거기서는 서둘러서 해야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세 번째 평단 조절할 때 들어가는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좀 대충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평단 조절 효과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세 번에 나눠서 들어가는 케이스 같은 경우 그렇게 하시는 거고 5회 정도까지 진행하는 것도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뭐든지 항상 두 번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찬스까지 놓치면 보통 운동 경기에서는 세 번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두 번 실패하고 나면 세 번째도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그 점도 여러분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크게 조정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 구간에서 스타트를 했는데 조금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건 뭐 매크로 때문에 눌리고 있는 것들이면 틀림없고요. 동사가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충분히 말씀드렸고 리가켄바이오도 오늘 반등이 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평단 조절할 필요는 없고 그것도 그냥 일단은 계속해서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4월 초에는 별로 안 좋고 4월 말을 보고 우리가 SK바이오팜이나 리가켄바이오를 보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되는 시점 같은 경우는 5월 첫째 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가캠바이오하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5월 첫째 주 1주차에 여러분들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손절을 해도 그 정도 수준에서 손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은 경우는 6월달 같은 경우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시그널 같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든지 그런 우려가 동시에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5월달 초 정도에서는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 물론 금리 인하 시그널 자체가 바이오한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터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좀 트레이딩하는 시점을 좀 파도를 잘 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2달 연속을 계속 하락하고 4월 달까지 들었으면 거의 3달 정도 연속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또 우리가 리바운딩 정도 높게 보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볼 필요는 없고 여기 절반 여기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면 충분히 수익권은 또 형성이 되니까 뭐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말자고요. 일단 어떻게 돼요? 우리가 눌림에 들어와 버렸으니 조정이 들어왔으니까 그 부분은 감소하고 가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겠습니다. 도전 비중 같은 경우 우리가 57,200원 비중 40% 뭐 요 아래쪽에 눌리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수주예요. 뭐 물론 수출도 노력을 하겠지만 수출이 터지면 주가는 더더욱 좋은 거고 지금 현재 수급이 안 좋고 매크로 때문에 조금 눌리는 구간이라서 크게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일단 충분히 바라보다가 평단 조절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도 52주 최저가 다 찍히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는 구간들이 많은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그게 결국은 우리가 코스피 지수로 말하면 0.8 뭐 이 구간 이하로 들어가면 대부분 신저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주가들이 형성되어져 있구나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걸 갖다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중을 나눠보면 우리는 하방 여기서 잡은 건데 이걸 왜 던져? 그럴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동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적도 계속해서 개선되는 것들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때 나온 이슈는 우리가 버리고 가자고 했어요. 이거는 이미 소멸된 이슈니까. 자, 그로 인해서 여기 다 원점까지 내려왔던 이 부분이 있는 것들이고요. 그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간 것들은 앞으로 성장할 걸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동사 같은 경우는 3분기, 4분기 쪽으로 갈수록 좋은 것들이니까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조금 인내심 가지고 가시는 쪽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평단 조절해 나가는 것도 천천히 해서 나가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그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관세를 갖다가 어떻게 진행할까? 저는 중국 관련된 부분에 제재를 더 강화하거나 이런 부분은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 자체가 크게 미스테이크 나오게 손실이 발생하게 만들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여기 두산 같은 경우도 뭐 내려오면 여기 어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안 좋아도.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랑 관련된 부분, CCL을 상당히 크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지금 상당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동사도 같이 주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고 두산이 보유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라트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계열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들도 지금 주가를 조정받고 있으니까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맞을 것 같은데 향후에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원전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222동평의 하방 쪽에 들어가는 때 지수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어요. 지수 플러스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종목이 좀 비싸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엔비디아 향 관련된 주식과 연동해서 보면 뭘 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파미세를 보시는 게 상당히 좋다. 주가도 저렴하고 지금 충분히 또 조정을 들어오고 있으니까 모니터링 하시면서 가시면 괜찮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요즘 들어가지고 상당히 좀 괜찮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가 조정이 좀 심하게 들어온 관계로 또 최저가 부분이 여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가시면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20만 원 정도 때 들어오게 되면 매력적인 부분은 분명히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뭐라고 같이 봐야 된다고요? 예, 엔비디아의 주가의 반등 이 부분을 확인하고 공략을 해주시면 되는 종목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도 해야 되지만 새로운 종목들도 우리가 공략을 분명한 건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지만 장이 좋아지거나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는 종목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인지에 두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미셀 같은 경우 최근에 우리가 이 종목 같은 여러 번 저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잘 못하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 뭐 주가가 조정이 들어오네요. 파미셀은 CCL 동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레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납품하고 있어요. 줄기세포 관련돼서 이슈는 사실은 적자예요, 이거. 그러니까 파미셀 갖고 줄기세포 관련돼서 투자했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아닌 거고요. 동박 관련된 부분, 여기서 들어가는 레진 이 부분을 보시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파미셀하고 두산하고는 같이 연동해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이 반등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종목을 갖다 이번에 공략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에 관련된 뭡니까 그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들도 공매도 엄청 두들겨 맞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주가 낮은 거예요. 대부분 아마 52주 신저가에 찍혀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뭐 ISC도 그렇고 뭐 테크윙도 그렇고 그러나 뭐 결국은 뭐 여기 엔비디아 주가가 반등이 들어오는 그죠? 미국의 빅테크들이 주가가 반등이 올라오는 그 구간에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때 내가 어떤 종목을 갖다 투자하는 게 좋을까라고 한다고 하면 그래도 뭐 우리가 수익성이 좋은 거 그다음에 앞으로 상승력이 너무 좋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가이던스상으로 상당히 파미셀도 올해 가이던스가 원래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종목을 이번에 좀 봐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은 매수 구간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도 충분히 내려오는 구간 이 종목 같은 경우 원래 과거 같으면 만원 밑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매수 이거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매크로 안 좋으니까 제가 볼 땐 적어도 8,000원에서 7,000원 이 정도 사이 들어올 때가 모니터링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것이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 부분을 인지하기 시작한 게 여기서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급등을 해서 우리가 못 잡았었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는 조정이 들어올 땐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음번에 공략에 대한 뭐 이게 6월달이든 어쨌든 5월달이든 지금의 현재 상태들은 분명히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다른 종목들도 기본적으로 움직이죠.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 관세 뭐 90일 위에 뭐 이게 가짜 오보든 오보였다고 하죠. 그 오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뉴스 하나만 갖고도 지수가 어제 2% 이상 상승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백악관에서 그거는 오보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하긴 했으나 그만큼 시장에서는 그 하나가 준 의미가 상당히 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뉴스가 나타났을 때 내가 어떤 걸 바로 테이크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도 지금 포트폴리오 체크하시면서 사실은 답답한 거 분명히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다 모든 것들이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우리가 지난해 같은 경우도 8월 달부터 해서 거의 11월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돼서 주가가 완전히 곤두박질 쳤으나 결국 한 달 만에 다 복구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서 유연성에 대해서 또 우리가 현금 비중을 최대한 어떻게 됩니까? 늘려가는 쪽으로 생각하시면서 포트폴리오 관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도움되도록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 키어만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